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덕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마을 청년과 혼인하였으나 첫날 밤부터 남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지만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부부의 연도 맺어보지 못한 채 그녀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병간호의 가사는 모두 탕진한 상태였죠. 아,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시집간 사이 친정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 덕순이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은 덕순이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세상 밖으로 나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찾아보는 거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덕순이는 거센 강물이 흐르는 어느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스산했으며 강을 건널 때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건넌담.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막막함에 한숨을 쉬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을 발견한 덕순이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이 이끄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 한쪽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노부부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방이 혹시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서 어딜 그리 가는 게요.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날이 이렇게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마땅한 방은 없지만 저쪽 방이라도 쓰면 되겠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될까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손님이 끊겨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되었다오. 험한 세상에 이 늦은 밤 처자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 덕순이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혼잣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덕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결심하고 나갑시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소.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요. 부인,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덕순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망설일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잠시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덕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하나씩 들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덕순이는 조용히 그 눈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만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덕순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나요? 혹시 제가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겠는지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어 늘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덕순이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이름이 무엇이냐? 덕순이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덕순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이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다시 열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술만 구하면 언제든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구나. 우리 딸 덕순아, 일찍 또 일어났구나. 아버지,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딸이라 불러주는 말에 덕순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들도 알아봐야겠어요.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딸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보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몇몇 사공들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쉬고 있었지? 이제 다시 주막 문을 열어볼까 하오.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맞아. 원래 그 집 막걸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다시 예전 맛을 찾으면 꼭 들르겠습니다요. 노부부는 그제야 손님이 끊겼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사공님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정성을 다할 테니 믿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장터로 가 식재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두 사내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미행하는 걸까? 덕순이는 불안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수리를 마치고 할머니는 덕순이에게 막걸리 빚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덕순아, 내가 예전처럼 술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열흘 후, 드디어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덕순아, 손님이 오질 않으니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바로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목이 말라 그러는데 혹 술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속삭이며 아이고 덕순아.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거렁뱅이들만 꼬이면 어쩌노. 속삭이며 어머니, 손님을 가리면 쓰나요. 어서 오세요. 덕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정성껏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주모, 복 받으실 거요.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그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강 건너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모두 거렁뱅이 차림의 사내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덕순아. 이 많은 이들이 다 거렁뱅이들 아니냐? 어머니, 어차피 오늘 담근 막걸리는 내일이면 맛이 변합니다. 술이 남는 것보다 사람 속을 채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잠시 후 낮에 왔던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나 동료들을 데려왔다며 술을 청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좋다 못해 동료들까지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덕순이는 말없이 부지런히 술상을 차려냈고 주막마당은 이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리 거렁뱅이들이 몰려왔는데 내쫓기는커녕 푸짐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본디 사람 가슴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사내는 덕순이의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다만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 나루 건너 사람들에게 이 집 술맛이 좋다고 소문 좀 내달라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혹시 주모, 서방은 있소?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리다. 자, 그럼 이거 받으시오. 그는 덕순이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거렁뱅이들이 낸 소문 덕분에 주막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순이는 새로 빚은 막걸리 맛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풍미는 온데간데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술을 맛본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며 발길을 끊었던 그때와 똑같은 맛이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걱정 마세요. 일단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맛이 이상한 술을 손님께 팔 수는 없어요. 원인을 찾기 전까지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덕순이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아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고작 막걸리 맛이 변한 것 가지고 사또나리를 배려하다니. 나리께서는 외출 중이니 돌아가시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덕순이 주모 아니시오? 놀라서 돌아보니 그곳에는 거렁뱅이가 아닌 아주 말끔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날 주막에 오셨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라오. 무슨 일로 관아에 오셨소? 덕순이는 그에게 막걸리 맛이 변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말고 나에게 맡기시오. 나는 지금 이 고을의 식료 조작 사건을 뒤쫓고 있어. 아마 주모의 술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미인 주모의 주막을 제외한 다른 주막들에서 모두 겪은 일이오.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는 수법이지. 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술독이나 장독대 근처에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는지 살펴보시오. 알겠습니다.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주모의 부탁을 마다할 리가 있겠소?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청혼하겠소이다. 덕순이는 얼굴이 빨개져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미인 주모는 손님을 빼앗겨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밀히 고을 사또와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사또나리, 그 덕순이네 주막 때문에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요. 그까짓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이리 속을 태우시오. 내가 잊지 않소. 전에 주었던 돌가루가 아직 효과가 있는가? 예, 나리. 그 가루를 술에 타기만 하면 맛이 금세 변하는지라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음흉한 웃음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탐욕을 불태웠습니다. 같은 시각, 선비는 덕순이네 주막 주변을 맴돌던 사내 둘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미인 주모와 고을 사또 나리의 말씀만 따랐을 뿐입니다요. 술맛을 망치라고 사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자백을 받은 선비는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미인 주모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인 주모를 포박하라.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이다.
부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미인주모와 사또가 경악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미쳤느냐? 감히 본 사또를 포박하려 드는 게냐? 내 놈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그때 선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니라.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조정에난 낯이 보고되었다. 사또와 미인주모는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관아의 모든 장부를 뒤져 사또가 공사비를 착복하고 세곡을 빼돌린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미인주모의 초상화를 들고 덕순인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시오?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며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은 은혜도 모르는 아이이지. 두 분, 이제 염려 마십시오. 이젠 제가 알고 있으니 더는 이 주막에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재판을 열어 사또와 미인주모의 죄를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술의 독을 타 장사를 방해하고 관아의 물목을 횡령한 죄. 죄목이 상과 같도다. 여봐라, 어서 두 죄인을 옥에 가두라. 사또는 타직당했고 미인주모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노비가 되는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그럼 선비님이 정말 암행어사셨습니까?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라. 나는 그대의 막걸리 한 사발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겼소. 덕순이, 나는 그대에게 첫눈에 반했소이다. 어사는 노부부에게 덕순이와 혼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노부부는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덕순아, 너는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나루터 주막 마당에서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예전에 그 뱃사공들이 풍악을 울리며 배 위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만세. 덕순이 주모 만세. 두 분의 혼례의 강물도 춤을 춥니다요. 혼인 후에도 덕순이는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한결같이 착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사가 관직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덕순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덕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마을 청년과 혼인하였으나 첫날 밤부터 남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지만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부부의 연도 맺어보지 못한 채 그녀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병간호의 가사는 모두 탕진한 상태였죠. 아,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시집간 사이 친정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 덕순이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은 덕순이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세상 밖으로 나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찾아보는 거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덕순이는 거센 강물이 흐르는 어느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스산했으며 강을 건널 때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건넌담.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막막함에 한숨을 쉬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을 발견한 덕순이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이 이끄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 한쪽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노부부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방이 혹시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서 어딜 그리 가는 게요.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날이 이렇게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마땅한 방은 없지만 저쪽 방이라도 쓰면 되겠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될까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손님이 끊겨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되었다오. 험한 세상에 이 늦은 밤 처자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 덕순이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혼잣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덕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결심하고 나갑시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소.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요. 부인,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덕순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망설일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잠시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덕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하나씩 들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덕순이는 조용히 그 눈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만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덕순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나요? 혹시 제가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겠는지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어 늘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덕순이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이름이 무엇이냐? 덕순이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덕순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이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다시 열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술만 구하면 언제든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구나. 우리 딸 덕순아, 일찍도 일어났구나. 아버지,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딸이라 불러주는 말에 덕순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들도 알아봐야겠어요.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딸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보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몇몇 사공들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쉬고 있었지?
이제 다시 주막 문을 열어볼까 하오.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맞아. 원래 그 집 막걸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다시 예전 맛을 찾으면 꼭 들르겠습니다요. 노부부는 그제야 손님이 끊겼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사공님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정성을 다할 테니 믿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장터로 가 식재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두 사내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미행하는 걸까? 덕순이는 불안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수리를 마치고 할머니는 덕순이에게 막걸리 빚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덕순아, 내가 예전처럼 술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열흘 후 드디어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덕순아, 손님이 오질 않으니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바로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목이 말라 그러는데 혹 술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속삭이며 아이고 덕순아.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거렁뱅이들만 꼬이면 어쩌노. 속삭이며 어머니, 손님을 가리면 쓰나요. 어서 오세요. 덕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정성껏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주모, 복 받으실 거요.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그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강 건너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모두 거렁뱅이 차림의 사내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덕순아. 이 많은 이들이 다 거렁뱅이들 아니냐? 어머니, 어차피 오늘 담근 막걸리는 내일이면 맛이 변합니다. 술이 남는 것보다 사람 속을 채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잠시 후 낮에 왔던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나 동료들을 데려왔다며 술을 청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좋다 못해 동료들까지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덕순이는 말없이 부지런히 술상을 차려냈고 주막마당은 이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리 거렁뱅이들이 몰려왔는데 내쫓기는커녕 푸짐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본디 사람 가슴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사내는 덕순이의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다만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 나루 건너 사람들에게 이 집 술맛이 좋다고 소문 좀 내달라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혹시 주모, 서방은 있소?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리다. 자, 그럼 이거 받으시오. 그는 덕순이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거렁뱅이들이 낸 소문 덕분에 주막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순이는 새로 빚은 막걸리 맛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풍미는 온데간데 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술을 맛본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며 발길을 끊었던 그때와 똑같은 맛이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걱정 마세요. 일단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맛이 이상한 술을 손님께 팔 수는 없어요. 원인을 찾기 전까지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덕순이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아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고작 막걸리 맛이 변한 것 가지고 사또나리를 배려하다니. 나리께서는 외출 중이니 돌아가시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덕순이 주모 아니시오. 놀라서 돌아보니 그곳에는 거렁뱅이가 아닌 아주 말끔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날 주막에 오셨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라오. 무슨 일로 관아에 오셨소? 덕순이는 그에게 막걸리 맛이 변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말고 나에게 맡기시오. 나는 지금 이 고을의 식료 조작 사건을 뒤쫓고 있어. 아마 주모의 술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미인 주모의 주막을 제외한 다른 주막들에서 모두 겪은 일이오.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는 수법이지. 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술독이나 장독대 근처에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는지 살펴보시오. 알겠습니다.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주모의 부탁을 마다할 리가 있겠소.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청혼하겠소이다. 덕순이는 얼굴이 빨개져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미인 주모는 손님을 빼앗겨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밀히 고을 사또와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사또나리, 그 덕순이네 주막 때문에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요. 그까짓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이리 속을 태우시오. 내가 잊지 않소. 전에 주었던 돌가루가 아직 효과가 있는가? 예, 나리. 그 가루를 술에 타기만 하면 맛이 금세 변하는지라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음흉한 웃음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탐욕을 불태웠습니다. 같은 시각, 선비는 덕순이네 주막 주변을 맴돌던 사내 둘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미인 주모와 고을 사또 나리의 말씀만 따랐을 뿐입니다요. 술맛을 망치라고 사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자백을 받은 선비는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미인 주모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인 주모를 포박하라.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이다. 부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미인 주모와 사또가 경악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미쳤느냐? 감히 본 사또를 포박하려 드는 게냐? 내 놈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그때 선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니라.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조정에나 낱이 보고되었다. 사또와 미인 주모는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관아의 모든 장부를 뒤져 사또가 공사비를 착복하고 세곡을 빼돌린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미인 주모의 초상화를 들고 덕순이네 주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시오?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며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은 은혜도 모르는 아이이지. 두 분, 이제 염려 마십시오. 이젠 제가 알고 있으니 더는 이 주막에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재판을 열어 사또와 미인 주모의 죄를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술의 독을 타 장사를 방해하고 관아의 물목을 횡령한 죄. 죄목이 상과 같도다. 여봐라, 어서 두 죄인을 옥에 가두라. 사또는 파직당했고 미인 주모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노비가 되는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그럼 선비님이 정말 암행어사셨습니까?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라. 나는 그대의 막걸리 한 사발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겼소. 덕순이, 나는 그대에게 첫눈에 반했소이다. 어사는 노부부에게 덕순이와 혼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노부부는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덕순아, 너는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나루터 주막마당에서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예전에 그 뱃사공들이 풍악을 울리며 배 위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만세. 덕순이 주모 만세. 두 분의 혼례의 강물도 춤을 춥니다요. 혼인 후에도 덕순이는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한결같이 착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사가 관직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덕순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덕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마을 청년과 혼인하였으나 첫날 밤부터 남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지만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부부의 연도 맺어보지 못한 채 그녀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병간호의 가사는 모두 탕진한 상태였죠. 아,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시집간 사이 친정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 덕순이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은 덕순이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세상 밖으로 나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찾아보는 거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덕순이는 거센 강물이 흐르는 어느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스산했으며 강을 건널 때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건넌담.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막막함에 한숨을 쉬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을 발견한 덕순이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이 이끄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 한쪽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노부부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방이 혹시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서 어딜 그리 가는 게요.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날이 이렇게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마땅한 방은 없지만 저쪽 방이라도 쓰면 되겠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될까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손님이 끊겨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되었다오. 험한 세상에 이 늦은 밤 처자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 덕순이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혼잣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덕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결심하고 나갑시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소.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요. 부인,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덕순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망설일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잠시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덕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하나씩 들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덕순이는 조용히 그 눈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만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덕순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나요? 혹시 제가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겠는지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어 늘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덕순이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이름이 무엇이냐? 덕순이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덕순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이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다시 열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술만 구하면 언제든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구나. 우리 딸 덕순아, 일찍 또 일어났구나. 아버지,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딸이라 불러주는 말에 덕순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들도 알아봐야겠어요.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딸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보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몇몇 사공들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쉬고 있었지? 이제 다시 주막 문을 열어볼까 하오.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맞아. 원래 그 집 막걸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다시 예전 맛을 찾으면 꼭 들르겠습니다요. 노부부는 그제야 손님이 끊겼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사공님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정성을 다할 테니 믿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장터로 가 식재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두 사내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미행하는 걸까? 덕순이는 불안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수리를 마치고 할머니는 덕순이에게 막걸리 빚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덕순아, 내가 예전처럼 술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열흘 후 드디어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덕순아,
손님이 오질 않으니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바로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목이 말라 그러는데 혹 술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속삭이며 아이고 덕순아.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거렁뱅이들만 꼬이면 어쩌노. 속삭이며 어머니 손님을 가리면 쓰나요. 어서 오세요. 덕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정성껏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주모, 복 받으실 거요.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그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강 건너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모두 거렁뱅이 차림의 사내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덕순아. 이 많은 이들이 다 거렁뱅이들 아니냐? 어머니, 어차피 오늘 담근 막걸리는 내일이면 맛이 변합니다. 술이 남는 것보다 사람 속을 채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잠시 후 낮에 왔던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나 동료들을 데려왔다며 술을 청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좋다 못해 동료들까지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덕순이는 말없이 부지런히 술상을 차려냈고 주막마당은 이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리 거렁뱅이들이 몰려왔는데 내쫓기는커녕 푸짐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본디 사람 가슴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사내는 덕순이의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다만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 나루 건너 사람들에게 이 집 술맛이 좋다고 소문 좀 내달라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혹시 주모, 서방은 있소?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리다. 자, 그럼 이거 받으시오. 그는 덕순이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거렁뱅이들이 낸 소문 덕분에 주막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순이는 새로 빚은 막걸리 맛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풍미는 온데간데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술을 맛본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며 발길을 끊었던 그때와 똑같은 맛이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걱정 마세요. 일단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맛이 이상한 술을 손님께 팔 수는 없어요. 원인을 찾기 전까지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덕순이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하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고작 막걸리 맛이 변한 것 가지고 사또나리를 배려하다니. 나리께서는 외출 중이니 돌아가시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덕순이 주모 아니시오? 놀라서 돌아보니 그곳에는 거렁뱅이가 아닌 아주 말끔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날 주막에 오셨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라오. 무슨 일로 관아에 오셨소? 덕순이는 그에게 막걸리 맛이 변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말고 나에게 맡기시오. 나는 지금 이 고을의 식료 조작 사건을 뒤쫓고 있어. 아마 주모의 술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미인 주모의 주막을 제외한 다른 주막들에서 모두 겪은 일이요.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는 수법이지. 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술독이나 장독대 근처에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는지 살펴보시오. 알겠습니다.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주모의 부탁을 마다할 리가 있겠소.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청혼하겠소이다. 덕순이는 얼굴이 빨개져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미인 주모는 손님을 빼앗겨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밀히 고을 사또와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사또 나리, 그 덕순이네 주막 때문에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요. 그까짓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이리 속을 태우시오. 내가 잊지 않소. 전에 주었던 돌가루가 아직 효과가 있는가? 예, 나리. 그 가루를 술에 타기만 하면 맛이 금세 변하는지라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음흉한 웃음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탐욕을 불태웠습니다. 같은 시각, 선비는 덕순이네 주막 주변을 맴돌던 사내 둘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미인 주모와 고을 사또 나리의 말씀만 따랐을 뿐입니다요. 술맛을 망치라고 사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자백을 받은 선비는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미인 주모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인 주모를 포박하라.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이다. 부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미인 주모와 사또가 경악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미쳤느냐? 감히 본 사또를 포박하려 드는 게냐? 내 놈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그때 선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산이라.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조정에난 낯이 보고되었다. 사또와 미인 주모는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관아의 모든 장부를 뒤져 사또가 공사비를 착복하고 세곡을 빼돌린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미인 주모의 초상화를 들고 덕순이네 주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시오?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며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은 은혜도 모르는 아이이지. 두 분, 이제 염려 마십시오. 이젠 제가 알고 있으니 더는 이 주막에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재판을 열어 사또와 미인 주모의 죄를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술의 독을 타 장사를 방해하고 관아의 물목을 횡령한 죄. 죄목이 상과 같도다. 여봐라, 어서 두 죄인을 옥에 가두라. 사또는 타직당했고 미인 주모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노비가 되는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그럼 선비님이 정말 암행어사셨습니까?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라. 나는 그대의 막걸리 한 사발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겼소. 덕순이, 나는 그대에게 첫눈에 반했소이다. 어사는 노부부에게 덕순이와 혼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노부부는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덕순아, 너는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나루터 주막 마당에서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예전에 그 뱃사공들이 풍악을 울리며 배 위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만세. 덕순이 주모 만세. 두 분의 혼례의 강물도 춤을 춥니다요.
혼인 후에도 덕순이는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한결같이 착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사가 관직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덕순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덕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마을 청년과 혼인하였으나 첫날 밤부터 남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지만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부부의 연도 맺어보지 못한 채 그녀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병간호의 가사는 모두 탕진한 상태였죠. 아,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시집간 사이 친정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 덕순이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은 덕순이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세상 밖으로 나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찾아보는 거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덕순이는 거센 강물이 흐르는 어느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스산했으며 강을 건널 때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건넌담.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막막함에 한숨을 쉬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을 발견한 덕순이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이 이끄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 한쪽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노부부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방이 혹시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서 어딜 그리 가는 게요.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날이 이렇게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마땅한 방은 없지만 저쪽 방이라도 쓰면 되겠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될까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손님이 끊겨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되었다오. 험한 세상에 이 늦은 밤 처자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 덕순이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혼잣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덕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결심하고 나갑시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소.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요. 부인,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덕순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망설일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잠시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덕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하나씩 들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덕순이는 조용히 그 눈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만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덕순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나요? 혹시
제가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겠는지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